안녕하세요, 리비안입니다. 오늘은 웹 에이전시에 대한 얘기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웹 에이전시에 가면 몸과 마음이 상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볼 것 같아요. 바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야근에 대한 얘기입니다. 야근을 많이 하고 일이 너무 많아서 몸과 마음이 지쳐 쓰러진다는 그 얘기가 사실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장우원 부장님 모셨습니다. 처음 인사하는 것 같아. 두 번째는 인사 안 했는데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사실 한 날 세 번을 촬영한 거예요. 같은 날에 세 번을 촬영하게 된 거고,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많이 상했죠. 요즘엔 안 상해요. 네. 근데 요새는 뭐 일단 정부에서도 50시간 근무 나오고. 그걸 지켜요? 안 지키는 업체 굉장히 많지 않나요? 그 300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법제화돼서 지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그 이하는 아마 2020년부터는 의무화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도 기간이긴 한데 다 도입을 해서 그 6시가 되면 PC가 꺼져버려요. 빈자리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정지돼 있어요? 비상으로 가야 돼. 엘리베이터 못 탑니다. 사람들이 자리 하나 없어. 개떼처럼 자리 하나 없어. 수요일 5시쯤에 방송이 나와요. 오늘은 가정의 날입니다. 나오죠. 가족의 날입니다. 네. 가족 품으로 돌아가세요. 매일매일 가족의 날인데 원래. 매일 야근을 하는 저희 회사는 한 달에 딱 하루, 세 번째 수요일에 가정의 날이라고 하여 5시 정시 퇴근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부서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정시 퇴근을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런 날을 왜 만들어 놓았는지 이해 불가해요. 오늘도 당연한 듯이 저녁 식사할 이런 셈 중. 왜 하필 날을 정해서. 사실 그런 날도 일찍 보내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방송국 나오지. 오히려 화가 나거든요. 사실 그런 얘기 들을 때 좀 화가 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아무튼 어떻게 보면 마음과 몸이 상한다는 얘기는 곧 복지와 업무 스트레스, 그 업무의 과다한 업무 막 이런 걸 연계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업체 자체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혼자 1인 1프로젝트가 아니라 1인 다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1인 1프로젝트 하더라도 업무가 너무 많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가 사실 지난번에 얘기했던 불황이다와 연결되는 얘기긴 한데, 싼 값에 짧은 기간 내에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업무가 포화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는 게 맞는데 1인 1프로젝트 그게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해야 되는 거. 그런 경우가 많죠. 이게 그래서 앞 시간에 얘기한 그 업계 불황, 그리고 뭐 임금 체불, 뭐 이런 부분하고는 떼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업무적인 스트레스나 업무 강도 같은 경우도 이런 웹 에이전시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기간이 짧아요. 그렇죠. 대부분 길어봤자 6개월 이내예요, 다. 그렇죠. 6개월은 진짜 긴 거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업계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참 이제 어쩔 수 없이 고생인 거 알면서도 프로젝트를 따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에이전시에서도 정말 치킨 게임이 돼서 제로섬 게임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떤 그 전문가적인 집단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단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받을 필요가 있다. 맞아요. 그런 부분이 곧 이제 직원의 복지와 연관이 되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스타트업 기업들 보면 진짜 베스트 멤버로만 구성해서 소수 그렇죠. 정예로만 가는 업체들도 꽤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에이전시가 너무 포화를 넘어서서 이제 정도가 너무 심한 것까지 많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으로 이제 슬슬 나오지 않나 생각도 많이 들긴 해요. 그러면 웹 에이전시가 물론 SI 다니시지만 SI와 에이전시가 야근이 어느 정도로 심한 것 같아요? 심한 정도를 봤을 때, 경험해 봤을 때.
아무래도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의뢰를 받아서 만들어지는 프로젝트 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정에 대한 조정의 여지가 그 일반 SI 업체, 솔루션 베이스의 SI 업체보다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고객이 요구하는 그 데드라인이 납품 기일이 있어요. 네. 있는 상황이고 그걸 넘기면 어떤 또 페널티가 주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 대신에 거기에 비해서 SI 업체 자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는 내부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떠한 중간에 이슈라든지 어떤 그 변수가 생겼을 경우에 좀 더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고 보면 그 아무래도 아직도 업무 강도는 그런 SI성 그 외부 그 외주 위주의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좀 오해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이 야근에 대한 것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 타이밍이 있어요. 야근에 대한 타이밍. 물론 파트마다 다르지만 퍼블리싱 파트 같은 게 야근에 대한 타이밍이 초반에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앞단에서 기획에서 해결해야 되고 디자인 컨펌이 나야지 그다음부터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건데 사실 이게 각각 파트마다 야근 타이밍은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개발이 가장 심하고 왜냐하면 프로세스 맨 뒤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쪽에서는 풀어주는 과정에서 뒤에 앞에 잘 풀리면 뒤에가 편하고 앞에가 잘 안 풀리면 정해진 시간은 무조건 존재하거든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예를 들어 4개월의 프로젝트라고 하면 예를 들어 기획 디자인 2개월을 까먹으면 나머지 2개월 동안 퍼블이랑 개발이랑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계속 푸시도 계속 들어가고 하면서 왜 시안을 안 나오냐 뭐하냐 가이드라도 줘라 뭐라 막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그 야근과 바로 직결되는 거라서 사이트 퀄리티 문제도 바로 이어지게 되고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 야근이라는 게 계속 쭉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뭐 프로젝트 하나면 이거 하나만 신경도 되는데 또 많은 프로젝트 들여다 보면 그 타이밍이 또 다 엇갈리면서 매일매일 야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보면 타이밍을 잘 만나서 계속 놀고 손가락 빨다가 나중에 몰아서 막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그 뭐 야근의 빈도라든지 그리고 업무 강도가 많이 다를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네. 클라이언트 잘 만나는 것도 있고 그거를 굳이 에이전시기 때문에 훨씬 더 일반 그 다른 IT 업계보다는 많이 한다라고 좀 그건 치부하는 건 아닌 네. 것 같은데 좀 더 빈도가 아무래도 에이전시는 외부 프로젝트 그렇죠. 하청을 받고 남의 아웃소싱 일을 프로젝트를 많이 도와주는 하다 거라서 보니까 맞아요. 네. 네. 더 심한 게 이제 내부 프로젝트면 판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부에서 해결되고 나가지만 우리는 에이전시나 뭐 하청을 받아서 일하는 업장에서는 이미 정하고 들어가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많이 갭이 있고 그 외에도 뭐 게임 업계도 분명히 비슷할 거고 다 영상 제작 뭐 이런 쪽도 마찬가지일 거고 제가 알기로는 게임 업계가 에이전시보다 훨씬 더 야근 강도가, 빈도가 더 업무 심하고 강도도 그렇고 훨씬 더 왜냐면 많다. 이미 오픈된 물론 사이트는 오픈하면 그만이지만 게임은 오픈 전도 문제고 오픈 뒤에도 주기적으로 점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점검에 대한 야근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주 1회 이상은 이게 언제 어떻게 버그가 나올지도 막 이런 거기 때문에 더 심하긴 하죠 게임업 쪽이. 기획 파트하고 디자인 파트하고 개발 파트하고 항상 만나면 싸워. 맞아 이 트러블이 얘기했다. 생겨. 그러니까 기획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디자인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 다르고. 그렇죠. 많이 다르지. 그리고 그걸 또 개발적으로 하면서 있어서 또 기획적 요소가 또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 그 기획자랑 개발자랑 싸우는 거 많이 봤어요. 기획자가 개발자랑 많이 싸우죠. 많이 싸워. 디자인하고도 많이 싸워요. 디자인하고 기획은 개발자 사실 많이 싸워. 기획은 여기저기를 그냥 왼수야. 묶어놓으면 말 안 해. 말 안 해. 처음에는 으르렁거리다가 나중에 말을 안 해. 말한들 뭐하냐 이해도 못하는데 그 저번에는 계속 이거 나가는 거야 지금. 그래? 아무튼 계속 하는데 저는 기획자랑 퍼블이랑 제가 퍼블이니까 기획자 퍼블이랑 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획이 다른 그 디자인은 그냥 보고 느끼면 얘기해주면 되지만 기획 이해도가 떨어지면 개발과 퍼블에 대한 이해도 떨어지면 코멘트를 못 달아요. SB도 되게 퀄리티가 낮아지고 디스크립션도 없고 그래서 되게 서포트를 많이 요구하는 기획자를 봤거든요. PM인데
거기서 화가 나가지고 근데 네. 이게 기획 쪽에서 어떤 와이어프레임에 대해서 디스크립션 이런 걸 잘 달아도 네. 그거를 안 읽는 개발 사람들도 쪽에서 있고, 네. 그걸 고지고대로 읽고 자기가 해석을 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긴 안 해. 하죠. 네. 자기 그때 자기 분석한 그러니까 그대로만 대충 그림 이해하고 보면 예전에 해봤던 비슷한 거 같거든. 그럼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겠지라고 개발한다고. 지레짐작으로 막 들어가 버리고 근데 결국 그러면 나중에 그거를 안돼 있어요 뭐라고 하면 그거를 중간에서 계속 검증을 해야 되는데 모니터링을 하고 검증을 해줘야 되는데 되니까. 또 그 외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특정 기간이 지나면 기획자가 확 빠지잖아요. 맞아요. 기획자가 프로젝트 끝까지 이렇게 남아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진 않거든. 맞아. 어느 정도 인력이 다 빠지고 중요 인물만 그냥 명령을 산출만 놔두고. 넘겨주고 기획자 빠져버린다고. 맞아요. 뭐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서로 나중 보면 나는 이렇게 그렸는데 나는 호랑이를 그렸는데 고양이가 나온 거지. 그렇지. 예, 근데 더 약간 좀 슬프거나 좀 안타까운 건 클라이언트는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 아웃풋이 다 나왔긴 했지만 실제 기획 아웃풋과 개발된 아웃풋을 비교해 보면 상세히 보면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렇지. 예. 클라이언트는 용을 원했는데 기획자는 호랑이를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온 거는 고양이를 만들었다. 뭐 이런 거지. 물론 고양이에서 흘리는 침과 용에서 나오는 침 같은 액체로 돼 있는 건 같지만 큰 형태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클라이언트가 이거의 부분을 잘 모르면 대놓고 눈 뜨고 다루는 거야 진짜. 눈 뜨고 그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사실. 이 기획자가 다 설명해도 사실 말장난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중에 산출을 보고 하더라도 사실 다 읽지도 않고 저기 담당자분들도.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무슨 요구사항이 되게 컨셉츄얼한 게 되게 많아요. 맞아요. 이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땡그런 좋아하는 소리들.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많은데 그걸 기획 쪽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그냥 어느 정도 선까지만 정리를 하고 가는 거죠. 맞아요. 가다 보면 일정에 쫓기지.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부실하지. 그나마 그 정리한 것도 제대로 나중에는 안 돼. 디자인도 안 되고 개발도 잘 안 맞아요, 돼. 맞아. 맨 나중에 이제 클라이언트는 이제 거의 프로젝트 끝날 때쯤 이렇게 한번 중간에 발표하는 거 딱 보면 나는 용을 원했는데 왜 이렇게 나왔어요? 고양이 한 마리 있는 거지. 또 디자인도 계속 보다 보면 질린다고 하고 막 그런 클라이언트의 변심도 많이 있긴 한데 그러면서 디자이너분도 많이 상처를 받죠. 약간 시한 싸움에서 디자이너분의 그 마음의 상처라는 게 디자인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을 수 있겠구나. 시안을 만들고 컨펌을 하고 하다 보면 마음에 든대. 하지만 이 컨펌 라인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커질수록 컨펌 라인이 오르면 상무님은 또 이상하다고 하고 우리는 또 사장님은 또 좋아한다고 하고 회장님은 또 뭐가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그거를 정말 프로젝트를 제대로 수행을 하려면 그래서 사업 관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프로젝트 잘 수행을 하려면 이해관계자 집단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의사결정자를 한 명을 무조건 컨펌을 시켜놔야 돼요. 그쵸. 안 그러면 네. 계속 흔들리고 그래서 산으로 가 산으로 가. 그 사람한테 모든 산출물이나 기획 작업, 디자인 작업 끝에 그 사람한테 최종 승인을 받아야 돼.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원래 맞는 프로젝트인데 솔직히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봤지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고객 쪽에서 자기가 총대를 메고 사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치 부담 엄청 되죠. 안 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아무리 상무님이고 전무이사님이라고 하던데 안 하시려고 하죠 잘. 그래서 결국 사장님 어떠세요? 회장님 어떠세요? 이렇게 라인이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건데 솔직히 그게 기획 초기 단계나 아니면 디자인 초기 단계에서 이제 그렇게 수정 작업이 일어나면 그나마 좀 나은데 개발 다 입혀놓고 이제 통태하려고 하는데 진짜 날래. 진짜 뒤집어진 적 본 적 있다니까요. 통합 테스트 하려고 하는데 다시 하자고? 미치는 거예요. 그냥 프론트 단만 뒤집으면 괜찮아. 시스템까지 건들게 되면 망한 거야 다. 사업 접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막 인력들이 사실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거 대부분 프로젝트는 좀 더 억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업체들이 아니라 억 단위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서로 몰라요. 팀끼리도. 팀 안에서도 몰라요. 잘 서로. 예를 들어 나는 A라는 업체로 들어왔어. 근데 A라는 업체 안에도 많이 쪼개져요. 그 A라는 업체 안에 하청일 수도 있고 A라는 업체 프리랜서도 그렇죠. 있고 또 네네. 있고 중심 한 명은 있지만 서로 잘 몰라서 팀워크라는 게 굉장히 이 일이 중요한데 이게 서로 삿대질하고 욕하는 이유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일로서 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되게 타이트하게 이기적으로 막 구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샘플 화면 하나 보내드릴 텐데 진짜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200~300명씩 한 몇백 평 되는 한 층에서 오밀조밀 다 모여서 일을 하거든요. 공기도 안 좋고 파티션에 쌓이고 회의 장소도 되게 좀 그런 데서 많이 일을 하기 때문에 서로도 잘 모르고 사실 이 업무 A라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팀이 개발팀이 또 개발 4~5팀 있다 보니까 이 담당자 여기 있고 저 담당자 여기 있고 하다 보니까 또 모으기도 힘들고 힘들죠. 난리 나요. 그래서 그거를 중심에 컨트롤해주는 사람이 PM이 몇 분씩 있어요. 막 을의 PM, 갑의 PM, 막 병의 PM, 막 그 PM끼리 또 모이고 또 그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우연히 잘 맞았더라면 되게 잘 흘러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한 명이 잘 못하거나 리더십이 많이 없다는 건 또 거기서 위에가 좀 흔들리면 피라미드처럼 쫙 무너지고 난리 나고 그래서 뭐 재작업이나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 네, 어쩔 수 없이 맞아요. 야근을 해야 되고 맞아요. 했던 작업도 내 해야 의지와 되고. 상관없이 네. 내가 억울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도 굉장히 지금 지쳐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그래서 사실 저도 손목이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터널 증후군이 있어서 이게 푸시업을 한 번도 못해요. 그 정도로. 한 번도 안 설명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운동을 안 있고. 해봤기 수영을 해요. 아무튼 터널 증후군 없으세요?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무릎은 괜찮으세요? 무릎은 조금 안 좋습니다. 이게 너무 앉아 있어서. 아무튼 이러다 보면 배는 나오고 엉덩이 커지고, 얼굴 커지고, 손목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제가 봤을 때 오른손잡이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쓰세요. 네. 근데 어느 날 왼쪽 쓰시더라고요. 그런 친구들 그런 저도 분들 많아요. 있어요. 주위에도. 네. 네. 손이 바뀌어요. 그 왼손에 내가 하려고 하면 좌우측 버튼도 바뀌어 있는 거야. 못 쓰겠더라고. 맞아. 아무튼 되게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그리고 이게 그 전자파 많이 받으면 딸 놓는다고. 맞아요. 그래서 IT 업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보면 딸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구나. 참고로 저는 아들인데. 그 눈도 많이 안 좋으신 분들 많이 있으시고 저는 다행히 선천적으로 눈이 좋아가지고 2.0이거든요. 컴퓨터 그렇게 많이 했는데 눈이 작아서 그런가. 전자투표가 안 들어오나 봐요 눈이 작아서. 정말 에이전시를 떠나서 IT 자체가 몸이 스스로 관리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자분들 IT 쪽 일하는 거 보면 약들 되게 많아요. 비타민도 많이 챙겨 드시고 그리고 의자들 최대한 푹신하게 하고 빛도 좀 은은하게 만들려고 하고 캐노피 막 치시고 막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운동 자주 관리하시고 멘탈 많이 잡으시고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서비스 이 업도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렇죠. 서비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좀 많이 단돌이 하셔야 됩니다. 일단 뭐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물론 일이 힘들지만 여기서 배운 게 나중에 내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면 같은 업무 강도라도 좀 뭔가 마음이 덜 지치진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게 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사원은 아니고 대리부터 과장까지가 좀 많이 힘드시고 그거는 회사 입장에서 사원은 일단 모른다고 하고 들어가. 그렇죠. 모르는 전제하고 걔는 가르치면서 키운다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가장 일 좀 알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그 직급이 대리하고 과장 고선이거든요. 그렇죠. 가장 열심히 할 타이밍이고 좀 많이 머리 굴러갈 타이밍이니까. 가장 회사에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가장 많이 받는 거고 그 단계를 딱 넘어서면 좀 괜찮아져요 많이. 그때 잘하면 그게 나중에 자기 스펙이 되거든요. 기술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관리자가 됐을 생기고. 때도 뭐를 리딩을 하고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나름대로의 방법론이 생기는데 그게 힘들다고 못 버티면 나중에 어떻게 나이가 들어서 경력을 어떻게 쌓아서 리더급, 팀장급이 되더라도
솔직히 남는 거 별로 없는 거죠. 그쵸. 정말 그거를 그래서 대리나 과장급에 일하는 거를 업무가 많더라도 자기 어떤 보면 자기 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때 진짜 많이 배우고 아마 할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해서 웹 에이전시 시리즈 총 3편이 나갔었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웹 에이전시 다니면 좀 마음과 몸이 힘들어진다. 웹 에이전시뿐만 아니라 이건 IT 업계 전반적인 얘기일 거예요. 네, 다들 공감하실 거라 믿고 총 3편 장원 부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분과 다른 주제로 한번 얘기를 또 해볼게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다. 됐다.